세션 시작에 앞서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의 써니아 마틴 교수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Professor Sonia Martin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good afternoon, everyone. It's really an honor to be with you here today, and I offer my warmest congratulations. 오늘 이 특별한 레스폰스 세션의 시작을 함께하면서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션에는 다양한 연사들이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는 청년주도 기후 리더십의 깊이와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크쇼를 통해서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시리아 청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질 거고요. 연사들의 삶의 경험과 지역 기반의 행동은 저희가 세계적인 차원의 기후 정의를 실현하려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깊이 그리고 존중을 담아서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연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휴식 후에는 공존의 감각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곳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숲의 지혜와 생태 철학, 그리고 생태적인 비즈니스 윤리를 통해서 자연과 우리 삶의 관계를 철학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통해서 저희 사회와 그리고 생태 시스템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공존의 감각 두 번째 세션은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예술과 움직임, 기억을 통해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감정에 대한 것이고 치유와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교육에서의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로서는 이번 세션이 과학과 철학 그리고 문화와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양성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리더십 모델을 구축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창의성, 기후행동에 대한 헌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셔볼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Professor Martin for her thoughtful remarks. 다시 한번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제연사 토크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스폰 세션의 국제연사 토크쇼에서는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도전 과제 및 대응 방안,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사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시리아,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브라질의 엘코이 대표님을 모시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스폰 세션의 국제연사 토크쇼의 사회자를 맡아주시는 유희연 사회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Bruno Janet from Brazil. And we also have Ola Alash. She is actually wasn't able to make it today because of the conflict surrounding her region, but she did send us a video like Professor Sonia has said. 연사분 발언부터 통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자 멘트는 통역돼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ja,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your background, 진행하도록 and 하겠습니다. how you got seeked into Elcoy? Thank you, Heon, for. 네, 혜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농촌 지역에서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50% 정도의 인구가 35세 이하의 굉장히 젊은 지역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금 사막화와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다른 분을 소개를 드리고 있었네요. 잠시만 스크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엘코이를 마다가스카르에서 처음으로 2033년에 엘코이를 조직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청년 활동가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피드백을 청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청년들이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다른 9개의 지역도 함께 좀 참여를 시켜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12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벨렘에서 열리게 되는 콥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마다가스카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가들도 함께 조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의 아이카라는 단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좀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층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국가 자체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던가 예를 들어서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아이들, 여성들이 특히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단순히 단절되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아이카에서는 모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지역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이 좀 약간 취약하네요.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네,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다가스카르의 지도자들이 콥26에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글로벌한 회의인데요. 그래서 엘코이 자체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 함께 아우르게 되면서 이제 전국 단위의 활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수준의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엘코이가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서만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소수의 청년들만을 규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청년들도 충분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청년 계층들도 함께 규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루노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엘코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브루노라고 하고요. 저는 브라질에서 기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라던가 사회라던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어떤 엘코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포르투 알레그레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도시인데요. 사실 이 도시는 최근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홍수가 굉장히 크게 덮쳤어요. 2024년의 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저는 인댓이라는 도시에서 왔는데요. 이 도시는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저희가 돌고래랑 같이 수영을 하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정말 협력하는 거죠. 환경과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돌고래 이름까지 알 정도로 자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활동가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환경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오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취약한 민감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기후활동가니까요. 저희가 돌고래랑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바다랑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서핑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기후에 연대가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홍수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홍수라던가 아니면 저희 지역 사회에서 기후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했을 때 저희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많은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엘코이 활동 외에는 제가 에코 for 클리마라는 활동에도 제가 3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진행한 연구도 함께 반영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 에코 디자인 기술입니다. 그 다양하고 규모도 큰 운동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브라질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다양하고 또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각기 다른 분산형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 중에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2014년에 포르투 알레그로에서 엘코이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유도 해보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이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완화라던가 적응이라던가 데미지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청년들의 니즈와 잘 맞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아까 홍수도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랬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이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홍수가 났고 이 홍수와 관련된 유관한 엘코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이런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규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탈리아라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요. 사실 이분이 홍수 때문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냥 정말 집 자체가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하필이면 살고 계셨던 집에서 15m 떨어진 곳에 있는 강에서 홍수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집이 정말 그냥 떠내려가 버렸거든요. 이 포르투 알레그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홍수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좌절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분출하느냐. 저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분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미래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멋진 단체인 것 같습니다. 청년 리더들의 단체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NGO를 만드실 때 어떠한 도전 과제를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NGO는 사실 아니에요.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개의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청년 단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대학교 동아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아이카입니다. 저희가 사실 겪었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편견이 있죠. 특히나 청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청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다 편견이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청년이라고 하면 의사결정하는데 참여를 시켜주질 않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언권도 주지를 않아요. 저희에게도 이제 묻지도 않죠, 의견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카도 우리를 좀 믿어달라, 신뢰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뢰를 주면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해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단위에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펀딩이나 시드 펀딩 같은 거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시드 펀딩도 도와줍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마다가스카르에서의 기후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파라다임의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젊지만 그래도 전문가다. 그래서 얼마나 청년들이 노력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큰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고립은 안 된다.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특히나 마다가스카르의 청년 활동가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솔루션을 도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동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신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저희 행동에 관련된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청년들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절한 트레이닝이라던가 인파워링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시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지역에서 분리와 고립을 탈피하고 서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요, 다른 지역과 그렇게 연계를 하면 할수록 글로벌한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아무래도 풀뿌리에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아주 아래부터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1명의 청년들을 주축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20명, 30명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예요. 탑 10인 거죠. 가장 취약한 10개 국가 중에 하나가 마다가스카르인데 이거를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죠. 저희는 국가에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사는 공간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취약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80% 정도의 인구가 또 빈곤의 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연구에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한 연구가 기후변화와 청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콥28 두바이에서 열렸죠. 이때 소연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소연님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저희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초중고 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툴이 하나 있다. 차 살 때 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통한 툴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릴 때 이런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얻게 되고 알게 되면 사실 이러한 지식은 어른이 돼서도 잘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툴을 통해서 저희가 뭐 세대 간, 문화 간의 벽을 허물 수 있겠다. 단절과 고립을 탈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브루노 선생님에게도 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존이라는 이 신성한 땅에 대한 기후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어요. 여기 앞에도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브라질의 기후 행동가로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어떤 접근법을 또 가지고 계신지, 특히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엘코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서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같은 경우에 브라질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모순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 국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특히나 아마존 숲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이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펀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 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마존 숲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경작을 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지 이게 사실 아마존 숲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사이클과 지금 현대 와서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단절된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보니까 아마존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경작을 해서 만든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최근 과학으로 인해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가 라이다 기술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실제로 아마존 숲 아래에 이 도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죠. 경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점점 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원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주민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단체들이 푸시를 해서 아마존 숲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숲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삶의 방식이 결국엔 숲과 떨어질 수는 없어요. 뗄래야 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의 이 문제는 보통 숲이 파괴되면서 일어납니다. 여기 위성 사진을 보시면요. 숲이 많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숲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숲을 파괴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숲이 얼마나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서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 아마존 숲은 저희가 반드시 문명화해야 하는 야만적인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버렸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린 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그린 헬이라는 것은 숲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말해요.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저희의 이 아마존 숲에 대한 보호 운동이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이런 법들 때문에 정말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좀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짓는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드려보면 올해 콥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코이 브라질이 열리죠. 저희가 콥 30을 맞아서 Fridays for Future 브라질과도 함께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활동가들을 규합을 해서 베랭에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Eco for English라는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피스와 협업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나 기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콥 같은 훌륭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려면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에코 포 잉글리시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를 빼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해요를 발음을 못해서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시리아 연사분도 계신데요. 시리아 연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안자 선생님께 대한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가 정말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멋진데요. 제 질문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청년 활동가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어떻게 얻어 오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기회도 조금 제한이 되어 있고 대규모의 이 청년 단체들을 같이 활동을 규합을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자원도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어떻게 얻어 오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자원 동원해야 되죠.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저희가 재정적인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대학교 동아리 같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단체들을 파트너로서 찾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액션들,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함께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뭐 어디에 펀드에 신청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펀드에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 요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있고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같이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 역시도 좀 잘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도 좀 효과적으로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 동원에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 단위에서 펀드레이징을 하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곳이나 두 곳에만 펀드레이징을 집중을 하면 의존도가 높아지니까요. 다양한 지역 단위의 펀드레이징을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정부에도 펀드레이징을 조금 요청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만의 지역 단위에서의 액티비티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브루노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전통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다 보니까 이런 장애물을 극복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장애물을 극복하셨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카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특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포르투갈어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잖아요. 저희가 기후에 대한 긴급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광산이 지어지는 거를 막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정책들도 저지를 해야 되고 이런 어젠다들을 저희가 함께 협동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협동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분 여기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연사분도 남아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장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역 서비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Zal Al-Haj. I'm joining you today from Syria, and I'm a youth leader, a sustainability consultant, and the CEO and founder of RECO Project, which is an NGO that works on chemicals and waste management, environmental activism, youth empowerment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And it's a true honor to be part of Alcoy Korea 2025. I can't wait to share my story with you all. I started my journey into climate activism when I started witnessing injustice, not just social, but environmental. I grew up during the war in Syria, and as a chemistry student, I started seeing how our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polluted, more neglected, and unsafe, especially for those people who are most vulnerable, like the people living in refugee camps or the youth or the children. So, and no one was talking about it though. That one thing that really pushed me to do some action, it was when I witnessed by my eyes, like how the plastic waste and the piles of waste, not just plastic, on the shores of the island where I am originally from, Awad Island, like near the water that we were drinking on the island. So no one was talking about it, and no one's changing that. And I started developing the sense that when policy lacks, community must lead. And I started to take some actions here. RECO started with frustration and urgency, and at the same time, hope. Like frustration over the environmental neglect that our environment was suffering from, and hope that young people, even in such places, can make big changes. So that one voice turned in 1 year into a community and a network of other young Syrians who believe in the same thing as mine, and 100 volunteers gathered, and it was a big accomplishment. We started organizing, we started learning as we're going on the way, and we started to make and do actions. No matter how the action was small, it was like a big thing for the Syrian community. And I started, as I told you, it was not a big platform or tons of resources. We are in a war, like affected countries, like limited access to everything, limited infrastructure, and limited engagement for youth in such topics. Not just youth, like the whole country was not engaged in such topics. So yeah, from the ground up, we built that from the ground up. And from that moment on, I couldn't just think about me or the circumstances I was living as an environmental activist in a conflict-affected countries. I started thinking about every vulnerable community around the world, but actually like focusing on conflict-affected countries and the youth in these countries. I started advocating for more inclusion in them in the policy-making spaces. And this is how I found my way into international spaces where most of the time, the voices of those youth were neglected or not even been included in when the process of the policy in making. It was always frustrated that
those voices were the experience holders, the innovators, the storytellers were not included. So from that moment, I started taking some responsibility into this action. Okay, RICO, for what is RICO? And some people ask me, what is RICO's like short of? I said like, RICO comes from recognizing and reconsidering the change. So as I started, I recognized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round me and then reconsidered my reaction toward it. And this is how RICO started. So RICO's works is grounded in 3 categories, mainly chemical management, waste management, awareness, advocacy, and action, and entrepreneurship, and environmental activism, and youth empowerment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So 3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which is the chemicals and waste management, we are addressing the critical, invisible but critical threats of such like hazardous waste, conflict, like chemicals, plastic waste, and we've been working to raise awareness, collect local data, and offer policy recommendation, especially through youth-led research and storytelling. For example, we've been working on a project that is on how the plastic pollution and the plastic waste is consumed by the Syrian community, and how what is the alternatives that natural paste or the old techniques that our grandparents and were using back then in Syria. And for the environmental activism, we focus on local solutions and taking, for example, and for sure,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of the community. Our approach is scientific-based, but always adapted to each group that we are working on. And by group, I mean Syrian youth or farmers, or even we've been also not just focusing on Syria, we've been focusing on in such initiatives of RICO was the conflict-affected countries like Yemen, Sudan, Palestine, and many more. So yeah, and for the youth engagement and youth empowerment, we provide mentorship, courses, and we do. We are trying to create the space for those youth where, like most of the time, they are not represented well, and we don't just let them participate, but also lead the change and lead the project that we are working on. And as I see, like what makes RICO special is that it is from the youth to the youth, and it was led in the most difficult environments imaginable, and we operate always with empathy, with lived experience and urgency. And we believe that young people, even in such harsh situations, are not just survivors, but also strategists, innovators, and advocates for justice. And for my vision by RICO and to the world, and that the global climate movement and environment movement should no longer sidelines the voices of those youth from fragile context. Instead, it listens, learns, and include them as an essential partners, not just like listeners or observers. And peace and climate justice are very interconnected. And through RICO, we are showing that even in the most fragile context, youth already shaping the future.